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반도체 대장주들이 그야말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8만 전자로 복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18만 닉스를 다시 재탈환했고요.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아까 7% 넘게 급등 나오면서 AI 테마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위세를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외국인들 1조 순매수, 이거는 얼마만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간 우리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 비록 우리 K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급락,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확실한 호재가 맞았다,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사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먼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재차 불을 뿜었는데, 아니, 고용지표 폭망해가지고 금리나 기대감이 부활한다고 막 지금 흥분하는 이 와중에 반도체가 수혜주라고 올라오네요. 엔비디아는 다시 천비디아를 향한 여정에 출발을 했고, 다음 우리 K반도체의 훈풍이 됐던 건 결정적으로 마이크론의 급등이었는데, 여기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라이벌은 못 되고, 그냥 뭐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밑에 시장 점유율 3위 정도로 그냥 주워 먹는 마이크론, 여기에 대해서 월가 이제 베어드 증권이 목표가를 기존 115달러에서 이번에 150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새벽에 5% 상승 마감을 했는데, 마이크론 150달러면 우리 삼성전자는 무조건 10만 전자 가능입니다. 다음 SK하이닉스는 20만 닉스는 물론이고 한 24만 닉스까지도 가능한 그런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향후 1년에서 1년 반은 전례 없이 강한 업황이 기대된다고, 그러면서 최근 AI용 데이터 센터에서 D램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객사들은 재고를 쌓아놓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HBM 수요 증가에도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D램 업계에서 3등 저 막내가 이 정도면은 뭐 1, 2등 형님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바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막 밥 집어먹듯이 막 그렇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식을 막 폭식을 했죠. 참, 예전에 90년대에 뭐 만리장성 개보수 하는데 거기 한국 건설사가 입찰을 땄다고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그때 수혜주로 올랐던 게, 이제 그 노동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제 뭐 밥도 드시지만 새참으로 우유하고 빵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삼립식품이 그때 막 급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런 페이크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빵보다 떡이 건강식이다, 이런 뭐 그 영국 뭐 옥스퍼드대 논문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제 떡을 만들려면 쌀이 밥을 그 뭉친 게 떡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지금 그게 메모리 반도체, D램 반도체의 위상이다. 아니, 근데 갑자기 여기서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 냉각수를 들고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다가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대신에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정체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오늘 막 기사화가 됐어요. 아, 글쎄 뭐가 맞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최태원 회장이 나름 내공은 또 깊은 분인 거는 뭐 재계에서 다들 인정하는 건데, 지금 그 코로나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냄새가 난다, 지금 이런 소린가? 아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 30조 투자한 거,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또 헛발질을 만약에 한 거면은 진짜 이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해가지고 거의 모든 주주들이 이제 대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반도체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또 있는데, 애플이 AI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중인데 이거랑 관련해서 대만 TSMC랑 협력 중이다, 이런 기사인데,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비교하기를 이제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AI 칩은 트레이닝 모델이고, 애플이 지금 개발해 있는 AI 칩은 러닝 모델, 그러니까 구동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 디바이스 AI 쪽에 쓰이는 반도체일 것이라네요. 사실 뭐 애플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사다 보니까 진짜 핵심 품목인 이런 반도체 공급선으로 삼성전자에 의지하는 걸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겠죠. 혹시라도 HBM 같은 거 이제 뭐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 국면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가 다른 데보다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 거만, 아, 이거 이번에 물량 못 맞추겠는데요? 아유, 우리도 이제 죽겠어요. 지금 공장 막 24시간 돌리는데도 안 돼요. 모자라요, 물량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기면은 그때는 어쩔 거냐고. 자, 그 다음 오늘 반도체가 이제 대부분의 수급을 빨아들였던 K증시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연일 강세를 이어간 업종이 바로 전기가스. 이거는 오늘 새벽 미국 최대 정유사 쉐브론 CEO가 AI 혁명,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가, 이 다음은 천연가스 수요 급증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 전력 생산에서 다른 친환경 발전 수단은 풍력하고 태양광인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니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돌아가는데 풍력 태양광은 24시간 안 돌아가지 않냐.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와 함께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는 천연가스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바로 어제 내일뉴스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만에 쉐브론 CEO가 이걸 또 강조를 했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가 장중 10만 원이 무너졌었는데 뭐 그렇다고 엄청난 재앙까지는 아니고 그냥 액면 분할 전으로 치면은 40만 원대를 다시 맛본 거죠. 참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그놈의 바인딩 계약은 완전히 유행화가 돼가지고 정말 서류철 바인딩보다 더 흔했던 용어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에코프로는 이미 3년치 납품 물량을 공급처랑 다 계약을 맞춰놨다고. 그걸 이제 바인딩 계약이라고 이제 꽉 묶어놨다고. 바인딩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코프로는 앞으로 3년치 매출이 다 정해진 것 마냥 그랬는데 아니 성장주가 역성장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럼 영업이익은 뭐 적자라고 해도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맞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에 보셨다시피 매출도 반토막 나버렸어요. 이번에 1조 206억 원 매출 찍었는데 이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50.6% 감소니까 반토막 맞죠. 아니 이게 바인딩 계약이라는 말이 이게 그럼 제대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은 야바위고 약팔이다 이거예요. 약간 있어 보이는 영어 표현으로 약을 팔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약을 먹고 좋아진 사람은 없고 약팔이만 돈을 챙기는 구조야. 그 유행어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 뭐 슈퍼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바인딩 계약, 그 다음에 쇼 스퀴즈, 또 그리고 최근에는 빅뱅 폭발.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제 비록 영어긴 하지만 어감이 뭔가 세면서 막 도파민이 솟구치는 그런 느낌의 어감이란 말이야.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막 말장난할 때 우주 최강 슈퍼 울트라 캡션 킹왕 짱 그레이트 하이퍼 막 이런 수준이라고. 러나 반갑습니다.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이 유럽 순방 중에 있는데 이제 2019년 이후 만 5년 만에 첫 유럽 이제 공식 일정이라네요. 사실 뭐 요즘 유럽에서는 반미, 뭐 나토 불신 이런 키워드들이 확산되는 중인데 이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실책에 대한 불만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동안 유럽이 이제 이민 정책하고 친환경 이쪽으로도 너무 방향성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반 경제가 그걸로 침체됐지, 국민들은 화났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진핑이 유럽행을 잡았죠. 이번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국가들이 프랑스,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헝가리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그런 국가들로 이제 교묘하게 일정을 짰는데 아니 프랑스는 왜냐? 이 프랑스의 경우는 대놓고 이번 러우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성격인데 우리한테 미국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중이고 그다음 세르비아는 이제 오늘 시진핑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 25년 전 그 중국 대사관 피폭 사건이 발생했던 거기인데 당시 그 코소보 분쟁에 미국이 이제 월드폴리스로 참전을 했다가 나토군이랑 연합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그 수도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오폭해가지고 당시 중국 외교관 대부분이 사망했던 큰 사건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은 실수라고 주장을 했고 중국은 그거 아니다. 실수를 가장한 이거 우리 그래서 당시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여기를 이번에 시진핑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25주년 기념 행사까지 참석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시진핑이 유럽 순방에서 경제적 관점으로는 뭐가 나올 거냐? 저는 분명히 전기차 관련 협상에 이제 초안이 공개될 거라고 보는데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중국 전기차랑 배터리에 관세 좀 깎아달라. 그리고 나랑 만나는 니네들이 유럽연합을 좀 설득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니네 나라에 전기차 공장 짓고 배터리 공장 짓고 고용 창출도 해주고 GDP에 보탬도 돼주겠다. 이런 이제 협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대상국으로 꼽힌 게 앞에 말한 세르비아랑 헝가리예요. 헝가리가 또 유럽에서 이제 반미 칠러 성향이 짙은 국가죠. 이제 지금 이런 소식을 제일 불편해할 사람은 전 세계에서 바이든이 1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이런 와중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면은 무사히 이 상황을 모면했는데 사우디 왕가에서는 이걸 이제 가짜 뉴스라고 계속 신고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하여간 지금 현지 SNS 관련 정보를 보니까 이 빈살만 일행이 탑승한 차량 행렬 그 주변에서 이제 폭발이 있었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빈살만이 탄 차가 폭발은 안 했고 주변 차량에 이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그 어떤 사우디 언론에서도 이 보도는 안 하고 있다 그러네요. 야, 이거 만약에 암살 시도의 배후가
이거 이란이면은 이제 중동 전체가 이제 전쟁의 화염 속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빈살만한테 숙청당한 다른 왕세자 쪽이 배후면은 이제 사우디의 내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빈살만이 그 중국 시진핑하고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작년에만 원유 위안화 결제 통과시켰죠. 그리고 미 국채 대량 매도 중국하고 같이 콜라보 맞췄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든을 매기는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이게 이제 발단은 그 바이든이 먼저 사우디 왕실 그 스캔들 보도하려던 기자가 있었는데 카슈크지라고, 그 기자가 어느 날 암살을 당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빈살만하고 그 아버지가 사주 한 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모욕을 했죠. 조사 결과 나오기도 전에. 근데 뭐 중동의 무슬림 형님들은 함무라비 법전을 따르다시피 한번 모욕 당하면 절대로 그걸 잊지 않고요. 반드시 되갚아 줍니다. 그것도 한 2번, 3번, 10번 그냥 자기들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먼저 골드만삭스에서 AP 리전 엑스제팬, 즉 일본 제외한 동아시아 증시 커버리지에서 먼저 못난이들부터 말씀드리면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은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 그다음 이제 중립에는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다음 대망의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시장의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그다음 중국 A 증시, 그리고 인도랑 인도네시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12개월 목표 지수가 3,000포인트로 지금 제시됐는데, 이 정도면 무조건 이제 9만 전자는 기본으로 달성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골드만삭스의 삼성전자 목표가가 최근에 10만 3천 원으로 콜이 나왔죠. 근데 골드만삭스가 뭐 그냥 인디안 기우제급으로 이런 전망을 낸 거 아니고요. 같이 나온 자료를 보시면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비율이 K증시 코스피가 60%로 1등이고, 그 다음 대만이 53%, 그 다음 태국 50%, 이어서 인도랑 중국이 동률 38%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HSBC에서는 무더기로 K증시 종목들 목표가 변경인데, 먼저 아모레퍼시픽 목표가 기존 16만 원을 이번에 22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목표가를 기존 9만 5천 원에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도네요. 그 다음에 BGF 리테일 목표가는 20만 원에서 이번에 19만 원으로 깎았어요. 대신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구호 아프리카 TV, 현숲, 여기 목표가를 14만 8천 원이었던 걸 이번에 16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도에다 목표가 14만 5천 원. 이거 오늘 마침 골드만삭스도 에코프로비엠 투자 의견 매도에 목표가를 후려쳤거든요. 기존 14만 5천 원인데 이거를 또 신규로 12만 원으로 에코프로비엠 목표가를 콜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 골드만삭스는 그 아프리카 TV에서 이름 바꾼 숲,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러브콜인데, 바로 앞에서 이제 HSBC도 목표가 상향이 있었지만 골드만삭스는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 숲이 1분기 실적은 플랫폼 서비스 매출 부문의 견조한 성과에 힘입어서 골드만삭스 리서치의 추정치 대비해서 매출은 9%, 영업이익은 27%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매출 호조는 예상보다 20% 높았던 그 유료 유저 증가율에 기인을 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경영진은 트위치 퇴출 이후에도 높은 참여도를 강조하고 있다. 갑자기 또 앰뷸런스가 나를 싣고 가려고. 반면에 월간 순 방문자 수, 이게 MUV, 이거는 전분기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고 예상보다 약한 매출과 함께 수익의 질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근데 우리 골드만삭스에서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 조건이고, 트위치 퇴출이 여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숲에 대해서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 또한 이런 플랫폼 생태계와 숲의 리브랜딩 이니셔티브는 향후 경쟁사로부터 양질의 스트리머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이는 결과적으로 MUV, 이게 이제 월간 순 방문자 수,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그래서 숲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 목표가는 기존 13만 원에서 이번에 16만 원으로 시원하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다음 이제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UBS가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조 2천억 원 규모의 KF-21 양산 초도 물량 수주와 수리온 헬기 중동 첫 수출 가능성을 감안하면은 수주는 증가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기다가 올해 5월에서 6월 사이 이라크 공군기지 건설을 최종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데 지난 2022년에 3조 5천억 원 규모 그 폴란드 수출, 그때 막 대박 터졌다고 난리 났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하지만 목표가는 기존 68,500원에서 이번에 66,500원으로 하향한다고 UBS가 밝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에 대해서 JP모간은 최근 애플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10%, 17% 이렇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출은 예상치 159억 달러를 넘어선 165억 달러가 나와가지고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선보였다. 따라서 LG 이노텍 주가도 연초 대비 이제 뭐 하락은 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했던 2분기 가이던스하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덕분에 이제 4월 바닥 이후에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가오는 WWDC 행사에서 애플이 공식적으로 제네레이션 AI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LG 이노텍의 호재다. 그래서 LG 이노텍 주가에도 하방 압력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투자액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의 목표가는 기존 24만 원을 이번에 28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네이버에 대해서 역시 JP모간은 예상보다 견조한 1분기 실적과 하반기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 성장률 개선에 힘입어서 검색 플랫폼 이 중에서 광고 매출 성장률 추정치를 올해 2024년 기존 5.6%에서 이번에 7.1%로 상향한다. 또한 1분기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찍은 포쉬마크 역시 영업이익의 성장 동력으로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대요. 그 다음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라인 그 관련 지분 매도 압박, 이거는 일본 라인 코퍼레이션이 네이버 현재 시총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성 면에서는 그닥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걸 팔면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고. 이거 지난번 외국계 리포트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하여간 그래서 JP모간은 네이버에 대한 투자액은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의 목표가는 기존 24만 원을 이번에 25만 원으로 소폭이지만 상향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 네이버도 코로나 때 최고가 46만 원 넘어갔었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가겠습니다. 자, 내일은 수요일이자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글쎄요. 어버이날 테마주가 뭐가 있지? 뭐 건강기능식품? 홍삼? 근데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현찰이나 상품권을 더 선호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결제 이쪽이죠. 그냥 상품권이나 돈으로 줘라. 그럼 내가 알아서 살게. 나도 스마트폰 간편 결제 다 된다. 자, 내일 정부 일정은 AI 시대의 신산업정책위원회 발대식, 그리고 보도자료 제목이 AI 시대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그린다.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그림이 되겠죠. 스마트 팩토리, 무인 공장 자동화, 그리고 키오스크까지 증시에 있죠. 이어서 내일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요것도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 그런 이슈인데 핵심은 이제 물가죠. 지금 근데 물가 관련해서 증시에서는 역시 이제 이커머스 결제에 필요한 간편 결제 그리고 밀키트 요 정도입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 안전 강화 그린홈 패키지로 지원한다. 요거 발표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설명이 쉬울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는데 우선 기본이 이제 지붕의 태양광부터 그다음에 폐열 에너지 활용, 그다음에 연료 전지 그리고 지열까지 이제 쓰이는데 증시에서는 이게 그린홈 테마고요. 다트에다가 검색하시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다음 내일 환경부는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 대책 추진 이게 나오는데 증시에서는 폭염 관련주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렇다고 뭐 아이스크림 하드 이런 거 말고 이제 녹조나 막 그런 거 관련해서 폭염 관련주들이 있어요. 다음 내일 과기부 발표 예정으로는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보보호 인재 양성 확대. 그냥 제목이 증시 테마죠.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나오는데 뭐 아무래도 전기차는 약간 브레이크, 하이브리드는 가속 페달 뭐 이런 양상이 있을 것으로. 그 다음 내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넷마블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출시를 하고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내일 드디어 상장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계에서 마구 편애하는 클래시스, 그 다음에 신세계, SM, 웅진싱크빅, 코롱모빌리티, SK텔레콤, 콘텐츠리 중앙, 웅진싱크빅, 스카이라이프, 하나투어, 강원랜드 이렇게.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는데 또 내일 마침 리사 쿡 연준 이사,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준 총재 이렇게 또 연설에 출동을 해가지고 이걸 털 건데
지금 이제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떨어져서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게 연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일 미 국채 10년물 입찰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국채 금리 상승이 증시의 하방 압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폭망 이후 이제 연준 임원들이 갑자기 지금 저자세로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증시에도 유일한 외국인들 수급의 호재란 말이에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래봤자 6월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가 막상 무산이 됐을 때 그 증시 하락분이 얼마인지 이걸 미리 선 계산, 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내일 미국에서 3월 도매 재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주택 쪽이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전기차 이런 것도 다 여기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실적 발표 기업들은 수요일 밤에 하이브리드로 전기차를 이겨버린 도요타 자동차, 그리고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 그 다음에 쇼피파이, 그 다음에 팍스 미디어랑 뉴욕 타임스 이렇게 이제 개장절에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수요일 마감 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는 사실상 이번 실적 시즌의 마지막 반도체 네임드 기업으로 ARM, 이게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데 글로벌 최대 네임드 회사가 ARM이고 영국 회사죠. 여기 실적이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랑 로빈후드 역시 목요일 새벽 실적이 나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기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